네, 여러분 수학 공부하실 때 꼭 봐야 하는 필수 참고서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보험에는 보험의 정석이 있다. 보물섬의 숨은 황금을 찾아드리는 순서입니다. 보험의 정석, 김정석 신체 손해사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어쩜 성함부터가 정석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보험의 정석이란 코너로 고객님들께 유익한 정보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수포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수포자였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보포자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보포자, 수포자가 수학 포기자니까 그렇죠. 보험을 포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포자. 보험의 보장이 너무 어려워서 보장받기를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듯 보험이 너무 어려워서 보장받기를 포기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보포자 재밌네요. 그런데 신체 손해사정이라는 단어가 정말 저는 생소한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체 손해사정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체에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이 계산기와 같이 그 손해액을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관련 업무를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손해사정 왜 필요할까요? 제가 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보험사고를 보험회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책임지지 않을 것인지,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거 보험사와 의견 차이가 있으면 개인이니까 보험사와 잘 대응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로 필요한 이유인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 저울을 하나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울이네요. 예, 저울 보이시죠? 이 저울을 보시면 보험회사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인 계약자, 이처럼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겁니다. 참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림도 잘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 네네. 앞서서 앞 코너에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혹시 전문가님 보험 잘 준비하고 계세요? 예, 제가 걱정이 많은 편이라 네.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좀 열심히 좀 준비해 두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앵커님, 예. 보험 가입의 목적 언제 실현될까요? 아무래도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거니까 보험금 받을 때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성 보험. 하지만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았을 때 바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지 않을까요? 혹시 앵커님 이런 경험 없으셨을까요? 어떤 경우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받은 세차권, 사용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이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인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네. 써야지 하고 놨는데 기간이 지나서 못 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보험에서도 이런 경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네,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인의 부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긴 했는데 막상 보험을 가입하고 어떠한 보장이 되는지 몰라서 챙겨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처럼 1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약관, 어려워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몰라서 어려워서 보장받지 못했던 시청자 여러분들께 든든한 힘이 되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든든한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정당하게 보장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보험 재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험 재테크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또 황금 정보도 준비하셨다고요? 예,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보험에도 첫 시작이 있죠. 바로 보험 가입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의무라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뭔가 꼭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화면 좀 준비했는데요. 예. 보험 약관에는
보험약관에는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즉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계약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얘기합니다. 일단은 뭐 용어가 저는 보면 늘 생소했거든요. 네, 그렇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거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마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예. 우리가 보험 용어 많이 듣기는 하지만 쉽게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기초 용어인 만큼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있는데요. 보험 계약자란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이 보험의 주인이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죠. 다음, 피보험자입니다.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된다. 선뜻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 보시면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와 다르게 피보험자라는 P자의 글자가 확인되세요. 어떻게 또 색깔 펜이 빨간색이네요. 이렇게 피 색깔이에요. 네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고를 당하거나 수술 치료를 하거나 입원을 하면서 피를 보면서 치료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수익자입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정리하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돈을 내서 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피를 보며 치료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보험금 수령은 보험 수익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에 계약 전 알릴 의무, 회사에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을 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갖게 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했던 기납입 보험료를 전액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기납입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적은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십니다. 계약이 해지된다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면 청구한 보험금은 뭐 보장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예, 보장 네. 받을 수도 있고요.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 경우는 따라 다른가 봐요. 네, 좀 상황이 좀 다 틀린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 가입 전에 치료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험 가입 전에 알려주지 않으신 내용이 근본에 치료한 내용과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연관성이 없다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알쏭달쏭하시죠? 제가 이 화면에 있는 사례를 보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사례는 동일합니다. 뇌혈관이 파열된 뇌출혈 진단을 받고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한 사례인데요. 다른 상황은 보험 가입 전에 치료한 내용, 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내용이 다른 상황이에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고혈압을 꾸준히 치료를 하셨는데 이걸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신 사례인 거고 밑에 사례는 허리 통증으로 꾸준히 치료를 하셨는데 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결과가 다른지 함께 좀 살펴보시죠. 위의 사례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혈압과 뇌출혈, 의학적인 연관성이 있나요? 의학적 연관성이라는 거는 고혈압을 치료하신 분이 뇌혈관 질환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전혀 없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고혈압과 뇌출혈, 의학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한 뇌출혈 진단비 지급되지 않고요. 아래 사례를 보면 허리 통증, 쉽게 말해서 디스크와 뇌출혈, 의학적인 연관성,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한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되게 됩니다. 정말 이 세부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네요. 네, 여러분도 맞습니다. 미리미리 꼼꼼하게 이걸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고지 의무 어떤 것들을 알려야 되는 건가요? 네네. 회사는 무엇을 왜 알려달라고 할까요? 청약서를 보면 피보험자의 과거 치료 병력, 직업, 그다음에 운전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고 있냐면 회사는 개인의 개별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 사항들을 통해 개인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를 평가함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을 승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피보험자의 과거 치료 병력 얼마나 오래전까지 알려야 할까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치료했던 맹장 수술, 디스크 수술 같은
것들을 초능력 같은 기억력을 발휘해서 다 알려주셔야 될까요? 초능력 같은 기억력. 그러게요. 쉽지 않을 저는 것 사실 같은데. 지난달에 있었던 일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맞아요. 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약서 일부를 좀 발췌해 온 내용인데요. 숫자 하나 저랑 좀 기억하시겠습니다. 315입니다. 315. 우리 청약서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회사에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숫자 먼저 보실게요. 여기서 말하는 3이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1이란 보험 가입 전 1년 이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란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를 얘기하죠. 보시다시피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최장 5년 이내에 치료하신 내역을 회사에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당구장 표시가 중요하죠. 여기 당구장 표시를 보면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포함합니다는 단어가 왜 들어갔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진찰이나 검사가 아니라 단순한 건강 체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애매한 표현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건강검진도 진찰입니다. 회사에 알려주셔야 됩니다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질병의 의심소견이라는 것에서 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구두적으로 어떠한 병명이 의심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회사에 다 알려주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 청약서에는 반드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같이 서류를 발행받았을 때만 회사에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당구장 표시를 보면 계속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입니다.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시작과 끝을 말하는 일술의 합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디스크로 지금부터 5년 전에 6번 치료를 하고 보험 가입 전에 1번 치료를 했다면 회사에 알려주어야 할까요? 네, 알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라는 같은 원인으로 5년 이내에 6번 그리고 1번 합 7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5년 전에 6번 치료한 게 전부라면 7번이 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셔도 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은 사소한 것들도 다 얘기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용종이 하나 있어서 제거를 한다던가 허리 아파서 한의원 몇 번 가서 침 맞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해당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약서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315라는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치료한 것이 경미하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꼼꼼하게 확인해서 회사에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보험을 가입할 때 또 우리 스스로가 신중히 챙겨서 나중에 또 불이익을 받는 일은 꼭 없으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만약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서 계약이 또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 참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절 알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 다수의 소비자 불만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상담한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같이 좀 좋아요.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좀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정황을. 이분은 60대 남성 고객이셨고 과거에 특별히 치료한 것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검진을 받게 되셨는데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전이었는데요. 검진을 받게 되셨는데 분별 자면 검사상 양성 소견을 받게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 자면 검사란 무엇이냐면 대변 검사인데요. 양성 소견이란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온 걸 얘기해요. 즉 혈변 진단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것도 없었고 여기서 진단서나 소견서도 발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에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고요. 보험 가입 이후에 특별한 또 치료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라고 건의가 나왔고 대시경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대시경 검사상 이상 소견을 확인돼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예, 암 진단이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되셨는데요. 하지만 그간 잘 준비해봤던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는 준비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보시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셨고 그 건강검진상 자멸이라는 것을 진단을 받았는데 그 자멸과 대장암이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절 알릴 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지금 당장 치료를 하는 것도 많이 힘드셨는데 막대한 의료비가 나와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절이 되셨던 거거든요. 앞으로 또 치료를 하면서 많은 치료비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보험도 해지되다 보니까 많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고 업무를 맡아서 문제를 좀 해결해드렸는데요. 저하고 한번 이 사연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 사건의 쟁점은 여기 나와 있듯이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전에 건강검진 받은 내용이 회사에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이냐 하고 묻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질병 의심 소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사가 구두상으로 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행받은 경우에 한해서 회사에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 소견서나 진단서 발행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멸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자멸, 시청자 여러분, 질병일까요? 자멸이란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장질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증상은 최악서 어디에도 회사에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이 없게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해결해 드렸고 결론적으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암 진단비 3천만 원과 실손 의료비 1,500만 원, 즉 4,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 네. 뭐 이런 유형에 또 해당되는 분들을 정말 꼼꼼히 챙기셔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총정리 좀 해볼까요? 예, 오늘 첫 시간 보험 계약 시 알려주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가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315 제가 계속 강조해서 기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최악소에서 확인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서 알려주셔야 되고 사례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성실히 의무를 다했을 때 사실 이 권리를 찾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